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의 장세로 이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철강, 조선, 금융업만 오르는 등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내가 가진 종목이 좀 주도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락장이 나타나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신 분들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서 5월장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신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전화 주셔서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아까 인사를 드렸었지만 마감인박 때 또 1시간 동안 상담 네. 도와주실 거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해주실 건가요? 시장이 갑작스럽게 조금 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의 이제 청약 증거금 납부 때문에 하방이 조금 얇아져 있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깊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속속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한 종목 그리고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갖고 계신다면 시적절한 포트폴리오 꾸려 있으시다면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4월에 수익률이 좋았던 내 포트폴리오 5월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에 내 포트폴리오가 엉망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지금 이 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바로미터를 삼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아침 모멘텀 투자 레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월에 나의 성적이 5월장에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니 그 부분만 꼭 한번 주말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성적이 5월까지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지금 시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석 위원님과 계속해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마감인박 들어오시면요. 이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노란통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이 아닌 시간대에도 시장과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지금 종목 상담 보내주실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저희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TK 케미칼이요. 네, TK 케미칼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6,300원에 10% 들고 있어요. 6,300원에 10% 비중이요.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3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4월 22일 날 제가 했어요, 선생님. 예, 그러면 지난주면 이제 최근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점을 약 7,300원 찍고 하락을 하고 오늘도 조금 윗꼬리 아랫꼬리 조금씩 달려 있는데 네. 원래는 이게 3,500원, 4,000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 종목을 6,3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실적 전망에 대한 추정치를 제가 살짝 봤는데 아직까지 추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TK 케미컬 시가총액을 넘어선
계열사 지분 가치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뭐 우방 아이유쉘 뭐 이런 건설사 부분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대응은 네. 내가 이 기업을 싸게 샀는가 비싸게 샀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비싸게 샀어요. 예, 실적이 들쑥날쑥해요. 18년도에 540억, 19년도에 100억 원 정도 했는데 20년도에는 적자로 200억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약 5,800억 원 정도 전일 시가총액이 되는데 네. 일부 너무 높게 사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네. 시청자님 매수 단가는 바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일정 구간의 가상의 익절 라인을 한번 그려놓으시고 네. 그게 6,400원이면 6,400원 네. 그렇게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나는 여기가 이탈을 하면 네. 그래도 내가 높게 샀으니까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 손실로 접어들기 전에는 빠져나와야지라는 마음을 네. 조금 강하게 마음속으로 라인을 한번 그려놔 보세요. 네. 네, 속절없이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면 동반해서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빠지기 전에 일단은 현금을 챙겨 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업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라리 5천 원 미만에서만 사셨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가상에서는 5,500원까지 그어 놓으면 조금 네. 버틸 만한 공간이 그래도 나오는데 네. 6,300원이라고 하시면 네. 가상의 선이 아무리 그려봤자 뭐 6,380원 이 정도, 6,400원 이렇게 되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탈하면 나는 현금화를 일단 하겠다. 네. 네, 오늘 남은 장도 그렇고요. 월요일 장도 그렇고요. 그 부분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금 투자하세요. 네, 현금 챙겨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종근당 바이오요. 종근당 바이오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86,000원인데요. 네. 오늘 따라잡다가 물렸어요. 아, 오늘 들어가셨었어요. 비중이 예, 어떻게 될까요? 물렸어요. 예? 비중이요. 비중 5%요. 비중 5%고요. 종근당 이거 바이오가 좀 좋아요. 그저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쫓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대안을 말씀을 해주실지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6,000원에 사셨어요? 아까니 따라 들어가가지고선. 그럼 따라 들어가셨으면 제가 이제 네. 쓴소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86,000원에 들어가셔서 꺾인다 싶으면 바로 손절을 하셨어야죠. 예, 근데요. 제가 뭐 잠깐 하는 사이에 그냥 벌써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예, 시장이 이제 불안할 때에는 더군다나 그런 매매가 조금 어려우셔요. 예. 그렇죠? 지금 공매도 네.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갔다. 근데 내가 다른 짓을 했다가 지금 뭐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선택은 이제 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에라도 나는 조금 일부 5% 비중이시니까 그중에 절반이라도 나는 덜어낼 것인가? 예. 아니면 월요일장이나 화요일장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에 뭔가 대응을 해볼 것인가? 이 부분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높은 가격에 일부 좀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1 아니면 제로 그 선택을 하셔야 될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종근당 바이오가 왜 급등이 나온지는 아실까요? 아니 저기 텔레비전 아까 나왔길래 네. 그거 보고선 했어요. 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 러시아 백신이라고 하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해가지고 뭐 보령 제약의 자회사인 보령 바이오 파마랑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가 컨소시엄 제약을 만들어내는 컨소시엄에 함께 생산에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시세가 나온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이슈인데 한 번 더 기다려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러시아 백신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면 네. 추가적인 슈팅이나 이슈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슈에 의해서 나는 슈팅을 기다려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서 이슈에 따라 들어가고 기업에 대한 분석 없이 접근을 했으니까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여기서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은 또 아니잖아요. 월요일장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백신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야 올라가는 거죠. 국내 도입하기로 결정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최신의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식약처에서 사전 검토를 위한 신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승인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신청했다라는 뉴스까지 제가 보고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네. 이러한 이슈가 한 번 더 이슈 몰이가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추가 하락이 다시 나와서 6만 원짜리까지 한번 테스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으니까 이슈가 추가적으로 자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거죠. 기업 고유의 가치라기보다는 현재 조금 뜨거운 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제가 최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1 아니면 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네.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되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해요. 네, 시청자님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실 때는요, 전략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결단 내리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이수화학입니다. 매수가가 15,350원에 비중 50%인데요. 이수화학이 최근에 이제 4거래일째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650원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15,3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매수 가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차트상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늘 말씀을 드리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와 가장 가까울 때 혹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추세선 하단이 만났을 때 매수를 하시자라고 방송에서 늘 추세선을 그어드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그어드리고 그리고 이 되돌림 자리가 어디쯤에서 나올까 매도 자리는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매도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런 추세선을 그어드리는데 지금 그 추세선상 되돌림 자리가 정확하게 이 최근 상단 꼭지에서 꺾여지는 지점에서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매도를 할까 수익 극대화를 할까 을 하는 찰나에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매수를 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셔서 살 자리인가 팔 자리인가를 구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2,000, 13,000원 정도, 12,800원이나 13,0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모습도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5월 3일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오늘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매물을 출회해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되돌림 자리, 누구는 수익 실현을 고민하고 기다렸다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13,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13,0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손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2,000원 자리에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올 것 같으니 현재 비중이 50%나 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이 됩니다. 13,000원 언저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1차적으로 비중을 한번 줄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자리 12,000원이 된다면 덜어낸 만큼 다시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춰보시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밀릴 가능성 많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3,000원 그리고 12,000원까지 보시니까요. 그때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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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KT. KT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27,000원에
30%. 27,000원에 30%고요. 예. 우리 허만석 위원님이 아침 방송에서 또 작전 리포트로 이 통신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주시는데 KT 상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벌써 네. 감사를 받아서 제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000원에 사셨고 수익 중이시잖아요. 예. 제가 아침마다 8시 10분경부터 작전 리포트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통신업종 살펴봤거든요. 네. LGU 플러스와 SK텔레콤 다 살펴봤는데 제가 KT는 꼽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가정용 인터넷 속도 문제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KT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근데 그와는 별개로 주가는 조금 더 나갔는데 일부 시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재차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조금 되돌림이 나왔다가 갈 수 있어요. 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주가가 늘 고만고만하게 좀 이어져 왔었잖아요. KT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상승은 했지만 이 추세가 쉬지 않고 가지는 않고 다시 되돌림이 나와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보셨을 때에는 일부 수익을 조금 챙겨 놓으셨다가 예. 그리고 나서 혹여나 27,000원이 깨지고 나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내가 지난번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좀 갖고 있고 단가는 이 정도 되는데 27,000원인데 언제쯤 재매수를 하면 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시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26,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조금씩 분할로 사보실 수 있을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일부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오늘 마감 안쪽으로요. 비중을 덜어내시고 비중을 뭐 덜어내라고 했다고 해서 30%를 다 팔고 현금 딱 갖고 있다가 26,000원 오면 사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일부 비중을 좀 덜어내셨다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5,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응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J는요. 시젠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9,500원에 15%요. 109,500원에 15% 비중입니다. 시청자님 이거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얼마 안 돼서 들어가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시젠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좀 상담 꼭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09,500원 최근에 하면 4월 23일 하루가 잡히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진단키트하고 백신 관련 적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단키트하고 코로나 백신 관련지라 그래서요. 네, 시제는 이제 진단 관련된 기업이죠? 네, 예. 지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유증 뭐 그런 이야기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왔는데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요. 초보라.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보여요. 그럼 제가 지금 차트를 길게 열어놨는데 네, 빨간 보여요. 색깔 라인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라인이 그 구간이에요. 아, 예, 그리고 제가 파란 색깔 선을 하나 그릴 텐데 이 선을 저는 추세선이라고 부르는데 네,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파란색 선 라인까지 참 이 매수 자리가 다시 올까라고 고민이 되는 그런 시세잖아요. 네네. 뭐 6만 원 아래에 있던 기업이 16만 원까지 올라가고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쫙 돌려보면 참 얄궂게도 백신이 나오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결국엔 이 라인에 맞춰서 빨간색 라인까지 조정이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주식을 사실 때 차트를 길게 열어 놓으시고 이렇게 바닥이 어딘가를 살펴보고 매수를 하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아직 잘 그걸 볼 줄을 몰라요. 예, 주식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이것부터 한번 눈에 그리고 손에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 네. 시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비중이 15%세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요번에 9만 원에서 공매도가 또 걸렸다는데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번에 공매도가 걸렸다는데 괜찮을까요? 9만 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9만 원을 공매도요, 공매도. 네네. 공매도 때문에 9만 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9만 원보다 더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높은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9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시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나 여기서 손절할까 하는데 한 네. 번 더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고 싶다 전화를 주시고요. 8만 원 밑으로요? 9만 원 밑으로요. 아, 9만 원 밑으로요? 예. 9만 원을 네. 지지해 나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견디셔야 됩니다. 네. 근데 9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얼른 네. 전화를 주셔서 한 번 더 상담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아유, 시간이 조금 감사합니다. 걸릴 수는 있지만 시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도전해 볼 만한 가격인데 일단 시간적으로는 여유롭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까지도 보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정말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소식도 굉장히 늦게 접하신 거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저희가 노란톡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노란톡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주식 차트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고,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좀 더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예, 유한양이요. 유한양행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2,500원에 10% 비중. 72,500원에 10%요. 유한양행도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네요.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이거를 어떻게 공매주 나온다는데 더 내리나 어쩌나 갖고 시하나. 역시 좀 공매도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허반석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조금. 뭐 한 그때 한참 연초, 유한양행. 연말 정도 되셨을까요? 아니요. 올 초에. 예, 올 초. 예. 1월 달 그때 어가네요. 75,000원 막 8만 원까지 갈 때 예. 그때 샀었거든요. 그 예. 밑에.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예, 보여요. 동일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추세를 그어놓고 보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에서는 참 매수하기 좋은 자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예. 그리고 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예. 이 기업은 이 정도에서는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자리를 파란색 네모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리들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랑 조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8만 원 윗자리랑.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추세가 조금 꺾여서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언제 팔까라고 고민을 할 때 조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차트가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위로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이 기업이 참 돈을 잘 버는 기업인가? 그런 거 포인트가 하나 나오면 이 추세선 위로는 올라오고 다시 한번 이 파란 색깔 평행선 상단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유한양행 같은 경우 20년도 지난해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쪼그라들어 있다가 그래도 예, 20년도 한 해는 장사를 잘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올해를 봤을 때는 20년도에 참 잘했기 때문에 20년도에 얼추 비슷한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22년도에는 이거보다 네. 조금 더 잘해서 매출액은 7%, 영업이익은 20%,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3%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네. 올해 1분기 매출은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비슷비슷하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1분기에는 조금 성적이 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도. 예, 올해 말고 내년도. 그러면 내년까지 너무 갖고 멀기 때문에 그러게. 시장에서 그 평가대로 아래에 있는 이 추세 하단으로 조금 뚫고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위로 올라오기까지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힘이 들겠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 얼추 바닥을 좀 다졌어요. 바닥을 다진 구간이 약 62,5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위아래로 등락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6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한번 네. 들고 가 보실 수 있을 만한 비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6만 원을 깨지 않는 한 한번 들고 가 보시고요. 예, 예. 6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싶으시면 얼른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유한양행이 6만 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문의를 한번 줘보세요. 최근에 네. 기관, 특히 연기금들은 순 매수를 거의 뭐 한 2, 3주까지 하고 있거든요. 4월 들어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6만 원 선은 깨지 않아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흐름상. 네. 그래서 6만 원을 깨지 않는 한 한번 들고 가 보시면 네네. 7만 2천 원 어느 정도 좀 도전해 볼 만한 가격이니까 네. 시간이 걸리고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한번 보유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유한 양행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 이어서는요, 문자 상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카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1만 8,5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이제 11만 8,500원이라는 가격이 역시나 좀 상당히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 카카오도 전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허만석 위원님이 아침 방송에서 작전 리포트에서 카카오 언급을 하셨다면서요. 좀 상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작전 이번 주에 인슈어테크라고 해서 인슈어런스 보험과 테크놀로지 테크해서 인슈어테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카카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을 중심으로 이제 결국엔 올해 6월 인가 예정인 소규모 보험 사업사를 통해서 보험 진출까지도 노리고 있는 카카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인데 CJ제일제당과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찬스도 있었고 수익 실현 찬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상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이 크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 공식 포트폴리오에도 담지 못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액면 분할 이슈로 오버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지를 못했습니다. 샀다면 수익을 받겠죠. 적어도 10만 원 언저리에서는. 하지만 놓쳤어요. 그래도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불안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속절없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기에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얄궂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추세선을 한 번 더 그어보면 고점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고점대가 나오고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대가 나왔으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제가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무리 좋고 매출과 영업이익, 미래 모멘텀, 성장성이 다 좋다 하더라도 비싼 가격의 기업을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분할 전 가격으로 따지면 65만 원 선 정도가 목표 주가였습니다. 그런데 13만 2,500원 하면 66만 5천 원까지도 기업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법할 것 같습니다. 10% 정도의 비중이시니까 언제 물을 타면 좋냐라는 부분에 10만 6천 원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가격입니다. 10만 6천 원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물을 타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속이 쓰리시더라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만 6천 원에서 물타기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디바이스 ENG고요. 매수가 52,400원에 비중 30%입니다. 반도체 종목인데 수급 부족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건지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디바이스 ENG를 52,400원에 사셨는데요. 제가 빨간색 라인으로 매수하신 단가를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고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다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는 기업들, 오늘 방송 상담 종목 내내 이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이럴 때 매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기업에 대한 판단을 실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다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굉장히 장사를 잘했습니다. 이익을 잘 냈습니다. 매출액도 200% 가까이 뛰었고요. 영업이익도 기저효과를 반영한 약 900%,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5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섹터에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것인가, 지난해에도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올해 이 지금 마지막 추세 저점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수급적인 측면도 조금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아직 뚜렷한 모습은 나와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혹여나 추가 매수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탈한다 하면 35,000원 라인까지 조금 잡아드릴 테니까요. 35,000원 라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되돌림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70%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요. 3,151.78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괜찮았었는데요. 장 중에 2번 정도 큰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2시경에 3,143포인트까지 내려갔었다가요. 지금 약간의 반등 나오면서 3,15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들이 받쳐주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기관이 4,162억 원, 외국인이 2,309억 원 매도하고 개인들은 6,808억 원을 매수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으면서 종목들의 힘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12% 하락, SK하이닉스도 1.15% 하락합니다. LG화학도 오늘 2.21% 하락하면서 93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머니 빨간불 켜고 있는 강보학권입니다. 73,800원, 네이버는 1.91% 하락하면서 3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빨간불 켜고 있고요. 8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2.99%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요. 11만 3,500원 방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대차 2.30%, 삼성 SDI도 2.38% 하락하고요. 셀트리온이 0.74% 조정받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984.12포인트, 어느덧 1000포인트는 정말 많이 멀어진 포인트입니다. 0.66% 하락을 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보다 장 중에 계속 출렁거림이 있었고요. 역시 2시경에 975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반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485억 원 매수해주고요. 기관이 178억 원, 외국인이 22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파란불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0.09%, 2.20% 하락하고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엔, 펄어비스도 1% 아래에서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6위부터 10위까지는 빨간불이 대체적으로 많이 켜고 있고요. 알테오젠만이 2%대 조정 나옵니다. SK머티리얼즈, HLB,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오늘 장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좀 힘이 별로 없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보다 충격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공매도를 앞두고 공포가 시장을 조금 짓눌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매도 당일인 5월 3일 오늘보다 더 안 좋은 시장이 펼쳐질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외인들이 선물을 매도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인이 선물을 흔들면서 현물에서는 매수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 삼으셔서 우리 시장이 언제쯤 반등을 할 것인가.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면 외인은 선물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2시 이후부터는 그래도 매수세로 조금 매도폭을 줄여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 장세가 조금 더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종합을 살펴보면 코스닥이 1000개 이상의 하락이었지만 그래도 883 종목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피는 534개 종목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5월 3일에 대한 집중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망 심리가 더 있었고 개인들이 뭔가 하방을 받쳐줘야 되는데 SKIT 청약으로 80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하방이 조금 약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조금 더 공포로 몰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5월 3일 80조 원이 넘는 공매도 청약금 중에 일부가 환불을 진행되는 그 날입니다. 그럼 5월 3일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 유동성이 극대화됐을 때에 어떤 시장 장세가 펼쳐질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궁금증이 같이 생기는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잘 버텨내셨다면 그리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4월 시장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양호했다라고 한다면 5월도 괜찮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4월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려우셨다면 뭔가 박자가 잘못되어 있거나 시적절하지 않은 기업들이 포트에 담겨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간 좋았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까지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자면 너무 주가가 높아져 있는데 벌어들이는 이익은, 어닝은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걸 가져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던가 그러한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고밸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은 여지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종목 상담을 드리면서도 아쉬웠던 것은 그 고밸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밸류 종목을 최상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여럿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로 내 계좌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5월 달에는 더 안 좋은 길로 접어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성적이 5월을 시작할 때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는지 바꾸지 않아도 될지에 바로미터, 기준점으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5월 달에서 결국 옥석 가리기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안 좋았던 것은 더 안 좋아지고 하지만 좋았던 부분들은 금세 언제 안 좋았냐는 듯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그 기업을 싸게 사셔야 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결국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5월 달 여러분들의 계좌가 4월보다 더 빛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요. 5월 3일에는 우리가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들어오는 이제 SKIT 청약금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그게 궁금해요. 시작하는 시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갭 상승을 해서 상승기로 시장이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조심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내가 유익 있게 봤던 추세 하단에 있는 기업이고 이 정도면 쌀 것 같다라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그 관심 종목 창에 넣어 놓으시고 시장이 하락으로 시작했다. 그 기업도 하락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은 이 정도면 싸다라는 기업들은 분할로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전략도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38% 내려갔고요. 3,147.86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큰데요. 비슷하죠. 0.73% 하락하면서 983.4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반면에 상승을 했고요. 4원 10전 올라가 1,112원 30전에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요, 그 메타랩스를 샀었거든요. 네, 메타랩스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는 처음 주식을 해서 남편이 권유를 해서 네. 추천을 해줘서 샀는데 1229원에 샀어요. 1229원이고, 네. 600주를 샀는데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600주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저 잘 모르는데.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129원, 거의 1230원 정도고 600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을까요? 저기 남편이 이렇게 좀 알아보더니 이거를 사라고 해줘서 제가 네. 처음 하는데 예.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지금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 남편분께 이제 목표가를 한번 물어보셨을까요? 1,300원? 예. 1,350원? 이 예. 정도에 팔으라고 했어요. 아, 1,229원에 사셨고 1,350원이 오면 팔자. 예. 예. 그런데 그- 계속 내려갔어요. 뭐 아직 내려간 것도 뭐 크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네. 최근 한 달여간의 흐름을 보면 121선이라고 하는 1,120원 정도의 가격대는 조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이 기업을 가지고 뭐 너무 크게 욕심을 내신 것도 아니고 조금 네.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1,350원 정도에는 매도를 하자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아니니까 걱정하셔도 괜찮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업은 결국엔 이윤을 내야 되는 것들이 기업의 가치고 목표잖아요. 근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업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넓게 열어놓고 보면 그냥 네. 그 안에서 꾸준하게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한 2년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께서도 뭐 큰 욕심을 내신 게 아니라 1,350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 놓으셨다고 하니까 네. 1,3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금 주식창을 들여다보시면서 네. 50원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열어 놓으시고 네. 네, 그때가 되면 1,300원 넘어가면 언제 팔까 서로 잘 조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00원이 깨지거나 1,120원을 깨고 내려가면 네.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이게 네. 121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1,000원까지도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니까 네. 뭐 너무 큰 욕심을 게 아니니까 그 안에서 변동성을 누리실 수는 있지만 네. 이거를 가지고 뭐 길게 끌고 갈 종목은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뭐 1,300원 이상에서부터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한번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1,300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네이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7만 9천 원에 비중 30%인데요. 오늘 카카오도 상담 도와드렸었고 또 네이버 같은 종목도 역시나 좀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카카오랑? 네, 카카오랑 비슷하기는 합니다. 유튜브에서 낮이든 밤이든 너무나 이렇게 열렬히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 이제 까꿍님이 유튜브 네. 채팅 상담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포트에 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저도 그 부분을 실행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는 기업 네이버입니다. 연말에 말씀을 드렸던 이 저점이 결국엔 다시 돌아오자는 저점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오늘 밑꼬리를 달면서 이 저점 테스트가 조금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자회사를 통해서 뭔가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자사의 플랫폼을 가지고서 직접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대기업들이나 플랫폼이나 뭐 신세계가 됐든 빅히트가 됐든 서로 지분 교환을 통해서 또는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절할 기업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최근 조정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수급이 좋지는 못하지만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갈까에 대해서는 설마 벌써 추세를 깨고 내려가겠어? 라는 것이 제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고 나면 추세선상 이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해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기술적 분석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30%세요. 조금 비중이 적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하단부로 잡히고 있는 35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일부 조금 비중을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었는데 비중이 30%나 되시기 때문에 조금은 버티는 전략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부터 비중을 더 실으시겠다는 것들은 조금 비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전략입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니까요. 또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는데 꼭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도 유튜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텔콘 RF제약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5,500원에 비중 10%인데요. 이 종목 좀 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보다는 아래에 있어서 손실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텔콘 RF제약을 5,5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보았던 기업과 마찬가지로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보면 18년도에 적자 지속, 그리고 19년도에는 연결 기업으로 흑전, 그리고 20년도에는 다시 적자 20억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뭔가 R&D 개발이나 연구 개발 그리고 신약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 이슈가 터지면 정말로 획기적인 주가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텔콘 RF제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를 받으려면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은 스터디가 필요하고 조심하자라는 그런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도 일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이 너무 높지도 않으시고 비중이 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일부 횡보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익이 나는 기업이라면 조금 더 끌고 가보고 싶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손절하기에는 라인이 그게 크게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판단입니다. 4,500원이 오면 저는 종가 기준으로 조금 손절 라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손절 라인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불쑥불쑥 윗꼬리를 달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때에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다 익절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반등 포인트들이 횡보 구간에서 곳곳에 있었고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을 손절하고 잃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도록 기다리셨다가 윗골이 달 때 꼭 수익 실현을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5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거나 손절하시는 전략, 그리고 반등 시에 수익 실현하시거나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렸는데요. 아직 채택이 되지 않아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거나 또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나누시고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허반석 위원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